안녕하세요. 하이센시학원 부원장 주현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지역 고등학교들의 그, 어, 학교별 내신 특징, 또 내신 난이도,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좀 더 좋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어, 본원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관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6분의 선생님들과 또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조교 선생님 6분, 그 다음에 저희 뭐 수업 스케줄이라든가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우리 매니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21년째 고등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1년 중에 16년 동안 지금 하이센시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16년 동안 요 지역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습득하고 느낀 학교별 특징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까? 그러니까 뭐, 이 학교 내신은 어떤 성향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와닿으실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 영어랑은 좀 달라요. 영어는 예를 들면 뭐, 학교별 특징이 조금은 명확하고 뚜렷한 과목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의 단원이 들어간다. 시험 범위에. 아니면 뭐 외부 지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또 모의고사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범위도 좀 다르고 이럴 수 있지만 수학은 어느 학교나 범위는 동일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범위는 동일한데 난이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역 고등학교들의 학교별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요 학교는 요 학교보단 쉽다. 이 학교보다는 이 학교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난이도별로 학교들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지역 전체 고등학교를 다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두세 개 고등학교. 이 중에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에 더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쭉 보여드려 볼 테니까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은 요 고등학교가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학교구나. 여기에 진학을 해도 무방하겠구나. 아니면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약해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고등학교가 어딘가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내신 난이도를 제가 총 5개 레벨로 구분을 지어봤어요. 양천구, 또 뭐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까지 포괄해가지고 5개 정도 레벨로 구성을 좀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고등학교는 고척고, 금옥여고, 신서구예요. 이 고등학교들은 가장 내신 문제가 쉽게 나오는 고등학교입니다. 어느 수준 정도로 나오냐면 그냥 딱 교과서 레벨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 수준 레벨. 그렇게 크게 발전된 문제도 없고 변형되는 문제들도 없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착실히만 한다면 누구든지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제가 총 레벨 5개로 보여드린다 그랬는데요. 내신이 쉽다는 것은 그만큼 수능을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신 점수는 잘 딸 수 있으나 최저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든가 할 때에는 조금 불리한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고등학교는 금옥여고예요. 금옥여고는 인원수가 좀 많이 작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좀 작아서 등급을 따기가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는 경인고, 영일고, 광양고, 광양여고, 명동여고, 영등포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등학교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레벨 1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나 학생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내 아이가 지금 수학을 조금 못하고 있어도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만 해준다면 무조건 1등급 딸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군집끼리 묶어놓은 건 거의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과 2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동일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레벨은 대감 구현, 여의도여고, 여의도고, 이화여고, 장흥구, 우신고, 선유고, 경북 화곡, 광명북고 이렇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부터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고등학교들부터는 수능 기출 문제들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레벨은 이미 벗어났고 교과서 위주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역대 수능 기출 문제들, 역대 모의고사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그닥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고 킬러 문항까지는 가지 않고 중상 난이도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요 3레벨까지는 수학적 감각기라기보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등급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수학을 좀 못했다.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만 해준다면, 착실히 공부만 해준다면 높은 등급을 딸 수 있는 고등학교,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는 좀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레벨 4부터는 끼가 좀 있어야 돼요. 노력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끼가 좀 있어야 한다. 레벨 4 고등학교는 레벨 5는 비밀이었는데 벌써 보여드렸네요. 레벨 4 고등학교는 이렇게 됩니다. 양정, 신목, 진명, 한가람, 대일. 이 고등학교들은 본인 고등학교 수학 내신의 프라이드를 좀 갖고 있는 고등학교들이에요. 서로 경쟁들도 좀 하고 그래요. 중간고사가 얘가 얘보다 쉽게 나오면 자존심을 좀 상해요. 기말고사는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해버리고. 좀 뭐랄까요. 우리 학교는 수학이 어려워 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고자 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자체를 역대 기출 모의고사들 위주로 출제를 하긴 하는데 최근 모의고사도 아니고 뭐 99년도 모의고사,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적인 심화 문제로 변형 발전을 시킵니다. 특히 우리 또 양정고 같은 경우는 뭐로도 유명하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출제를 하세요. 실제로 한 3, 4문제 정도 킬러 문항에 될 문제들을 직접 만드십니다.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 위주로 등급을 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내는 고등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5번째로는 아까 살짝 보여드려 버렸는데 강서구 목동고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적당한 끼만 가지고서도 안 돼요. 태어날 때 구구단 외우고 태어나야 돼요. 그 정도 수학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수학으로는 어디 가서 뒤치어지지 않아. 감각이 아주 좋아. 그리고 꽤 선행도 잘 되어 있어.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고등학교가 강서구 목동고예요. 뭐 강서구는 워낙 수학이 유명하기로 전국에서 소문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뭐 강남 대치동에서도 강서구, 양정고는 알아요. 특히 강서구는 저 학교 수학이 어려워 라고도 알 정도로 강서구는 수학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동고는 여자 고등학교잖아요. 여고인데에도 불구하고 수학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수능으로 애들 대학 보내겠다. 내신이 아니라 수능 형태로 공부를 시켜서 애들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한 고등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시켜보면요. 레벨 3까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아이들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냐에 따라서 내 아이가 지금은 수학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1등급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레벨 4, 레벨 5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강한 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시라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두세 개 학교를 놓고 고민을 하실 때에 이 정도의 상대적인 난이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의 수학 실력에 빗대어서 우리들 수학 실력을 보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수학은 부교재라든가 프린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요 학교들인데요. 지금 뭐 몇 개 없죠? 이 학교들만 학교 자체적으로 내신을 위한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프린트랑 부교재가 제공이 되고요. 그 프린트에서 약 한 5, 6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뭐 그래프가 바뀌어버린다든가 수식이 다 바뀌어버린다든가 형태만 똑같고 모든 문제가 다 변형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드린 이 고등학교들은
부교재 혹은 프린트가 있는 고등학교니까 내신 때 일단 부교재랑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긴 해야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여기 양정고, 목동고가 레벨 4, 5인데도 여기에 지금 부교재랑 프린트가 있잖아요. 특히 목동고 프린트는 제가 말씀드린 모의고사 또는 수능 기출문제들로만 프린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킬러 문항들로만 프린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출제를 해도 애들은 시간 내에 푸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를 다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만 그대로 두고 그래프 더 복잡하게 바꿔버리고 식을 더 연산하게 복잡하게 바꿔버리고 해서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만 달달달 공부를 한다고 절대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정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가 수학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애가 수학 감각도 되게 뛰어나야 되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즐겨하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레벨 4와 5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등급을 따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이번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16년째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변해갔어요. 고등학교들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었을 때 16년 전에는 배감고, 신목고, 양천고, 금옥여고 이런 고등학교들은 절대적으로 시험이 어려운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되게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학교였었는데 학교들이 점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신을 어렵게 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지역 모든 고등학교들이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의 출제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면 돼. 교과서 10번 풀기. 이런 걸로는 내신을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능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수능 시험 범위는 고1 범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는 건 고1 애들 모의고사 기출문제 플러스 수능은 아주 오래전 수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수능에는 고1 것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수능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기초 내용을 잘 다져놓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공부들은 웬만하면 다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중 문제집 중에 왜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 때 수학책 중에 제일 많이 본 책이 뭐였어요? 정석. 맞죠? 정석, 기본 정석 보고 내가 수학을 좀 한다. 그러면 실력 정석도 보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정석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석 갖고 공부한다고 내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모의고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팁을 하나 드리면 시중에 가면 자이스토리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게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 기출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은 거의 지금 내신을 보기 위한 필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학원들이 거의 다 자이스토리를 부교재로 선정할 만큼 또 시험 내신 대비 교재로 선정을 해서 두세 번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릴 만큼 그만큼 거의 필수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로 우리 아이들이 진학을 하든지 간에 내신 기간 때에는 기출문제 위주의 그 자이스토리라는 책을 반드시 꼭 한 번쯤은 공부를 하고 내신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이스토리라는 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 기출만 모여 있어요. 최근 기출만.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기출, 20년 전 기출 이런 것들은 일반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원 우리 운영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다. 저희 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등반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중등부도 요즘은 이런 추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부도 지금 이러는데 모든 학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학교의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상태다. 아까 제가 이렇게 분집을 나눠서 보여드렸던 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레벨 5가 레벨 4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본다 그러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첫 시험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먹어요. 중학교 때 점수 때와는 환희하게 다른 점수가 나와버리니까
뭐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배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학교 전체 수학시험 평균 점수가 28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28점. 그렇게 문제를 내요. 28점이 학교 평균 점수였어요. 4번으로 다 찍으면 3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면 손해인 그런 시험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근데 이게 비단 그때뿐만 아니에요. 이런 사태가 레벨 3의 일부, 아까 보여드렸던 레벨 4, 5 고등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그 강서구 다니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뭐 수학하면은 뭐 걔 이름이 학원 전체에서 딱 나올 만큼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했던 아이인데 첫 중간고사를 강서구에서 봤는데 5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50 몇 점. 60점이 안 됐어요. 5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점수가 50 몇 점이 나왔다는 건 애가 시험 그 보는 시간 동안에 거의 뭐 멘탈 없이 시험 봤다는 거거든요. 뭘 맞고 뭘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막 시간 재가면서 막 손가락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단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고 이게 첫 시험이었는데 첫날 시험이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타가지고 뭐 엄마 아빠도 애가 어딘지 모르겠고 제가 전화를 해봐도 안 받고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그 다음날 시험, 그 다음날 시험을 다 망했어요. 애가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점수인 거죠. 맨날 100점 맞다가 58점 딱 이렇게 맞으니까 애가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험 끝나고 애가 거의 뭐 얼굴이 반쪽이 돼갖고 나타났어요.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점수 보지 말고 등급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봐. 그랬거든요. 그게 1등급이었어요. 그럼 걔는 그 뒷시험 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수학을 1등급을 맞아놓고 뒷시험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만큼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로 등급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처럼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내더라도 쉽게 내더라도 등급만 갈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점점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요즘은 계속 그런 추세다. 뭐 여기 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수학 과목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학이라는 과목에 투자를 그래야지만 내신에서 큰 성공을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까 제가 레벨 낮은 고등학교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는 내신 좀 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고등학교들에서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는 수학이 좀 약하니까 무조건 저 고등학교로 보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고3애 중에 관악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 내신이 1, 2, 3학년 다 합쳐서 1.03 등급이에요. 1.03 등급이면 1, 2, 3학년 지금까지 모든 내신을 다 1등급을 맞고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고 2등급이 딱 2번 나온 거였어요. 2등급이 딱 2번 나온 거. 전 과목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1.03 등급인데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카톨릭대 의대 이렇게 원서 구성은 쭉 시켜놓고 접수를 맞춰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걔가 이 시기에 뭘 하고 있냐면 수능 최저 기준 맞추려고 밤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신이 1.03 등급이면 아니 수능도 올 1등급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어가 3등급, 탐구 두 과목이 2등급, 3등급이에요. 근데 의대를 가려면 뭐 3합 4, 4합 5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계속 수능 준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내신 기간이 딱 되면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들 위주로 쫙 수업을 해주는 게 본인 학교 내신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 이거보다 쉽게 나오니 저는 내신 기간 때 기본 문제집 풀면서 우리 학교 내신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만 좀 받아주세요. 조교수님 통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만점을 맞아왔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자기 학교 난이도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본인 학교 내신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봤는데 어차피 대학 갈 때는 수능 시험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쉬운 고등학교에 보낼 때에는 오히려 집에선 수능에 더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어려운 고등학교에 보내실 때에는 오히려 내신 쪽에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은 모든 교재를 다 자체 교재로만 수업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께서도 어느 과목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원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학원에 그 선생님의 자체 교재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강사에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보다는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는 주교재 역시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놓은 자체 교재이고, 옆에 보시면 저게 교재의 필기본이에요. 아이들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또 수업을 듣다 보면 필기를 놓칠 때도 있고, 또 조금은 불성실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접 손필기본, 손으로 직접 쓴 필기본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 역시도 저희는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책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책들이냐면, 요 지역 고등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 난이도를 못 따라올 수도 있고, 이 지역의 트렌드를 못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고등학교들의 내신 문제들을 다 모아서 단원별로 쪼개놓은 책입니다. 심화서고 저쪽에 기본서. 그러니까 레벨 3, 4, 5 정도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보려면 이 책을 보셔야 되고, 좀 더 쉽게 공부를 하려면 저 책을 봐도 된다.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특히 2주에 한 번 실전 기출문제 테스트, 그러니까 이 지역 고등학교들의 시험지를 갖다 놓고 직접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시험 보고 애가 충격 먹어서 아까 그 강서구 같은 애가 나오지 않게 직접 이 지역 고등학교 내신 시험들을 계속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막상 진짜로 중간고사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긴장감이 많이 덜해질 수 있고, 또 원래 이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미리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실증과 같은 기출문제 테스트를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촬영하고 있고, 강사 필기 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신과 수능의 밸런스예요. 너무 내신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너무 수능에만 치우쳐도 요즘 입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이들의 성향을 잘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3년 동안 스태미나 있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아이가 좀 더 내신을 공부하기 편한 고등학교를 선정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번뜩이는 기질로 수능 한 탕을 노릴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은 수능 집중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레벨 1, 2, 3 보여드렸던 요 고등학교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고등학교 선정에 있어서 선정하실 때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인사를 드릴 텐데요. 박수를 크게 안 치시면 집에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1타 영어 하이CNC 책 인사드립니다. 사실 긴장이 좀 되고요.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소개드릴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 하이CNC가 과연, 믿을 만한 학원인가? 여러분, 지금 다 학부모님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들은 소문도 있을 것이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과연 하이CNC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관리 시스템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죠. 제가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마스크를, 접니다. 맞죠? 네. 일단 오늘 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We design your dream. 저희는 여러분 학부모님의 자녀분들을 꿈을 완성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는 시스템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고등부 단과다 보니까 제가 하는 지금 제 시스템이 사실은 모든 선생님에게 다 적용되는 시스템 아닙니다. 이제 제가 대표로 나왔으니 제가 내린 그 기준점을 보시고 이렇게 보통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주현우 부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영어에 있어서도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저도 여기서 지금 벌써 11년 됐거든요. 이 학원에서만. 그래서 목동 권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영어 내시는 제 머리 데이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모든 학원의 가장 큰 기본이 뭐냐면, 마이크가 좀 그래서, 모든 학원의 큰 기본이 뭐냐면, 과연 숙제를 얼마만큼 내서 어떻게 검사하겠냐. 이건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먼저 제 이 과제 정도고요. 사실 좀 어떤 게 좀 다르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조금 자녀분들이 조금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단어 개수가 예전에는 300개에서 한 400개 내던 게 지금 사실 200개로 줄어들었고, 이 200개도 100개가 중복돼서 시험을 냅니다. 네. 근데 이 단어는요, 자체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 교재가 요즘에 하도 시스템이 좋아져서 클래스 카드라고 해서 어플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이 테스트도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 복습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월간 양선모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과제집입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문법, 그 다음에 독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짬뽕해서 과제집이 나가서 그 과제집으로 학생들이 한 거를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크릿 노트라고 있죠. 이 시크릿 노트는, 학생들이 한 번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 들은 걸 가지고 복습하는 노트인데요. 그냥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일주일 공부 계획, 그 다음에 단어 유의어 찾는 거 10개, 그 다음에 어법,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독해를 5문장을 쓰고 구문 독해하는 거가 한 섹터가 숙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영플로트라고, 이 영플로트는 또 뭐냐면, 독해의 지문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독해 수업이 나가고 진도가 나가면 그 독해 지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제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진짜로 숙제가 나갔던, 보시다시피 저기 잭살기는 지금 내신이라서 내신 필살기, 잭살기라고 해서 또 다른 교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검사하느냐에 또 문제가 있겠죠. 숙제를 그냥 많이 냈다고 해서 애가 하냐 안 하냐가 포인트가 있겠죠. 자, 먼저 저는 이제 개인 조교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도 11년 됐으니까요. 5, 6년 전에 고등부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약했고, 그게 CNC 중등부와 계속 비교되다 보니까, 저희 학원 소문이 살짝은 안 좋게 난 게 사실입니다. 팩트 인정은 해야겠죠. 근데 지금 요 근래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진 거냐면 선생님들 마인드도 완전히 달라졌고 학생들이 공부를 아예 하지 않으니 저희가 어떻게든 끌고 가서 해야 합니다. 자, 그걸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5, 6년 전에 개인조교라고 제가 고용했던 인원이 1명이나 2명입니다. 그것도 제 자체 교재를 만들기 위한 조교고요. 지금 조교는 7명에서 8명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가 나눠서 각 반별로 숙제가 내면 숙제를 싹 내고요. 그 숙제 낸 거를 조교가 걷어가서 하나하나 다 검사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그리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랑 학생이랑 그다음에 제 개인 조교랑 그다음에 학원 조교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줍니다.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고 단톡방 인증 요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해야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게 좀 다르냐면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게 좀 달라졌냐면 고등부 학원인데 어머니께서 제 딸이 3살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매일 오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애가 지금 잘하고 있고 못하고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님께서 코멘트 하나 남기시면
제가 남기기도 하고요. 학원 조교가 남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학생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복습 테스트는요, 학생들이 오자마자 10분 정도 진행되어주고요. 그 10분 정도에 어떤 걸 테스트하냐면, 단어 20개 정도, 어법 2문제, 영작 1문제, 독해 2문제. 그 뒷면을 보면요, 백지시험이라고 해서 그날 저한테 배웠던 어법을 애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쓰게끔 합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럼 이거를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채점했지만 지금은 싹 다 걷습니다. 걷어서 조교가 또 채점합니다. 그리고 패스인지 페일인지 애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단톡방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패스야 와 이러기도 하고 나 남아야 돼 이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재시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남아서 제 개인 그 첨삭실로 보내고요. 그 첨삭실에서 조교는 요 마지막 단어 200개 숙제로 냈던 그 단어만 가지고 재시험을 하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보면 월말 평가도 있는데요. 평가가 많죠. 이제 매달 한 번씩 월말 평가를 보는데 그 월말 평가는 단어가 한 500개에서 600개를 보고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를 그냥 보고 끝이 아니라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모든 강의가 녹화가 되고 그게 카페로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촬영해 놓은 모의고사 강의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뭐 할거를 애들이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한 11년 정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원에서 거의 뭐 1타의 역할을 해왔고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다 보면 어떤 게 좀 나오냐면 잭 선생님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좀 개인 케어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저만큼 학생 1대1 개별 면담을 많이 하는 강사도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하고 요즘에는 애들이 감정적으로 인발부가 되지 않으면 애들이 제 말을 따르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제가 막 앞에서 막 춤추고 막 하면 애들이 막 보고 이러는데요. 지금 막 춤추면 너 뭐야?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발부가 돼서 너 내가 이끌어줄게. 너 내가 점수 만들어줄게. 날 따라. 그 학생의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으면 상담해줍니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가서 인발부를 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중간에 다리 역할도 합니다. 제 학생 중에 한 분은 얘기를 안 한 지가 6개월이 됐대요. 자기 아들하고. 그래서 어떤 전달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전달합니다. 왜냐면 학생하고 저랑은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지만 만약에 말을 너무 안 듣는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퇴원각서를 씁니다. 네, 요거 학부모들한테 또 그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전화도 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원이라고 하는 게 분위기가 한번 흐트러지면, 네, 그래서 요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관리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잠깐만 오시면, 요런 관리표가 이제 단톡방에 가거든요. 보면 진도가 어디 나가냐가 보이고요. 제 자체 교재들 뭘 쓰는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뭘 했고 뭘 안 했고, 네, 테스트도 뭘 됐고 안 됐고. 그럼 이제 이거를 또 보시기가 좀 복잡할까봐 색깔을 맞췄습니다. 노란색이 잘한 거고 빨간색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가 잘했다 못했다가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부모님들 대면 상담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 근래도 또 학부모님 만나서 직접 상담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요 근래 또 학부모님도 특징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꼭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요 근래는 전화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카톡으로 충분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상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로치고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학부모님은 전화, 이 학부모님은 카톡,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사실은 이 단톡방이 운영된 이후로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크게 궁금해하시는 게 없어요. 제가 여기에 이것만 싣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도 싣냐면,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제 거 구독자 수를 좀 늘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목동 1타 영어로 치면 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동 1타 영어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도 글을 쓰는데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신 특히 요 근래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 때 기준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수시, 정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쫙 하고 썼습니다. 그런 거 블로그 가보시면 그거를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코멘트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생이 뭐가 되고 있는지 또 남겨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이 없으시죠? 되셨죠? 다음 거. 이제 학교별 기출 분석인데요. 오늘도 한 학교의 기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총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 학교를 가지고 이 정도로 자세하게 기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목동 1타 영어로. 구독자가 아직 좀 덜 돼서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천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 분석을 학부모님들하고 대면상을 통해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고요. 그거를 촬영을 한 다음에 혹시 못 오시는 부모님이 있으실까봐 링크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요. 네네. 네네네. 이 정도가 이건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말을 많이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고등부 학원은 그 한 강사가 한 학원에 오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요. 뭐냐면 자기가 좀 잘 가르치고 뭐하면 자기가 학원을 차려요. 저 또한 그런 욕심이 지금도 있고요. 늘 있어요. 저는 왜 하지 않냐면 저는 온라인에 제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강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수익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맞는데, 그 알게 되는 거 많은 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을 타서 그 흐름에 맞게끔 따라가지 못하면 특히 목동에 있는 학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팀장이다 보니까 회의를 뭐 많을 때는 일주일에 2-3번도 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조교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의사소통 얘기도 거의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학생의 목표 달성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이 별로시면 다른 학원을 빨리 알아보셔서 청강을 할 때 뭐 하시든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의 학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학원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분의 대학이 바뀌고 그 대학이 바뀐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사실 여기까지 나오신 것 자체는 아주 칭찬받을 일이시죠. 더 알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고등부 학원을 결정할 때 이게 학원이 중요한지 강사가 중요한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일단 가장 제가 정답 말씀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데 보통 다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두 개 다 매치가 돼서 학원이 엄청 유명한데 거의 강사가 엄청 유명하다. 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지금 모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 자녀분이 배정받지는 않을 거니까요. 보시면 그 한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는지, 자체 교재는 뭘 쓰는지, 정말 맡겨도 괜찮은지, 경력은 좀 있는지, 정말 진심되게 애들을 대하는지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래야지만 요즘에 학생들이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재밌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저를 더 편애하고 그 다음에 더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지 못하는데 학원의 선생님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정분이. 네네네. 고등부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이 내신 프로그램 이름이 내신 개인화입니다. 내신 개인화. 사실 저도 이걸 3년 전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할 때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어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냐면 저희 원래 IB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대강고, 양천고, 금옥여고 이렇게 나눠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진도는 나가는데 학생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시간표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시간표 때문에 뭐 수학은 또 못하고 뭐하고 그것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나온 애만 잘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만든 게 이 말 그대로 내신 개인화거든요. 학생 개인에 맞춰서 내신을 해주자. 그거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제가 연구한 끝에 내린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오면요. 제가 A라고 하는 학생을 가정해 볼게요. A라는 학생은 오자마자 이 셀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내신 범위가 정해지면 교과서 만약에 5과라고 예를 들게요. 교과서 5과의 셀프 분석을 하는데 이것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다 촬영해놔서 애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직접 강의도 하고요. 그럼 셀프 분석을 한 다음에 검사를 맡아서 애가 충분히 이 지문에 대해서 공부했고 예습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는요, 이제 온라인 강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신 강의할 때 사실 3년 전에 가장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전 교과서와 전 모의고사를 다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듣는 거죠. 어디에서요?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에 들을 수도 있고, 학원이 아닌 다른 장소 미리 들어와야 합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는요, 이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학교별 현강을 또 해줍니다. 보시면 뭐 배강고 따로, 뭐 따로. 왜냐면 학교별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트렌드 있게 최대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 내신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학생들 공부 많이 안 한다고 했죠. 이 3단계가 좀 지옥의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업버버의 선택 같은 거 고르는 거고요. 2단계는 빈칸이나 뭐가 있어서 뭐 쓰는 거고 3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통함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내신 테스트만 갖고는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현희 부원장님께서 그 레벨 같은 거 좀 나눠서 끝에 있는 레벨은 태어날 때부터 구구단 해야 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Hello, how are you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해외를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해외를 제가 사실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해외를 간다고 대한민국 고등학교 영어를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뭐 말이냐면 잘할 수는 있어요. 발음도 괜찮고 영어에 대한 감은 좋을 수 있는데요. 그 느낌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그래서 요 내신 테스트 3단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뭘 진행하냐면 제가 구슬로 애가 영어를 단어를 외웠는지 검사하고요. 주제를 한글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영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 못한 경우는 당연히 남아서 또 하고 가고요. 그게 끝나야지만 되고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말에 조교도 부르고요. 저도 쭉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대1 개인 첨삭도 해드립니다. 뭐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에 좀 틀린 게 있다거나 이런 거 봐주기도 합니다. 되셨죠? 내신이 이 정도로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건데 제가 느낀 바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을 하실 때 정시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수시가 고속도로예요. 수시가 고속도로고 정시가 국도입니다. 국도예요. 국도인데 조금 그 국도가 차선이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논술이 인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다 원하시는 건 일단 고속도로 안 막히면 고속도로가 제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되신다? 무조건 수시죠. 일단 그건 맞는데 이제 다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수시만 갖고는 안 돼요. 수시만 갖고는. 왜냐하면 수시도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잘 맞춰주는 학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수능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따올리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휘 당연히 단어 암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문독해. 이제 구문독해는 저는 현강으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인데 제가 맨 처음에 과제에서 영플노트라고 영어 문제풀이 노트라고 영플노트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서 학생이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또한 수업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중등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업을 현강 이렇게 쭉 하다 보면 A라는 학생한테 시켜서 그 정답의 이유를 묻습니다. 정답의 이유를 물어요. 그러니까 정답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정답을 고를 때 왜 그렇게 생각했니를 물어봅니다. 이건 문법도 똑같고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 사고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갑니다. 네.
그래서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면 학원도 PT처럼 몸짱 만들어도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지금 저도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할 말이 없지만요. 어떤 게 있냐면 저 PT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먹은 거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래요. 운동만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8kg가 빠지더라고요. 자, 어떤 걸 제가 받았냐면 공부랑 몸짱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시죠? 그럼 PT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 PT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봤던 좋은 강사의 좋은 선생님한테 요 PT를 맡기시면 학생별 또는 학교별 맞춤 과제, 맞춤 수업에 나가시면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어떤 게 극대화되냐면 이렇게 좀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학원이 과외화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학생 A, B, C, D, E, F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 전화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쭉 학생에서 야 봐라 이게 중요하다 투부정사 명수용법이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했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생님? 이렇습니다. 그러니 애가 했는지 안 했는지 PT처럼 사진 찍은 거 먹는 거 사진 찍어 다 보내 처럼 숙제한 거 보내 너 오늘 자기 전에 한 거 인증하고 보내. 그래서 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 조교, 학원 조교, 학부모님이 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되었을까요? 자,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몇 분까지 쓸 수 있나요? 30분까지 해도 될까요? 아니, 50분까지 해도 될까요? 안 되나요? 5분. 네, 5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양천구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또 양천구 학생들이 좀 많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알고 있어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신의 특징부터 좀 설명드리면, 뭐 사진 찍을 거 있으면, 네, 저도 함께 나오게 찍어주십시오. 네. 일단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님들의 생각을 좀 바꿔드릴게요. 어떤 생각 바꿔드릴까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글자만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변별력입니다. 무조건 줄 세우기예요. 그 줄 세우기만 잘 되면 학교, 그다음 학교 선생님 전혀 문제 생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줄 세우기를 잘 못한 경우에는 그 학교와 선생님은 많은 컴플레인을 통해서 힘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 세운대요? 그게 각 학교별로 조금씩 잘 달라요. 오늘 양천구 예를 들 텐데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그거냐면 보시죠. 듣기입니다. 듣기가 극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토프로 공부해서 영어 샤샬라 빨라빨라 하는 거 잘할 수 있고 뭐 탭스를 좀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좀 되어 있냐면 정확한 제작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천고등학교에서 원어민을 섭외를 해요. 그 원어민이 진짜 원어민은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미국 정통 발음, 영국 정통 발음이 아닙니다. 근데 녹음을 시키는데 빨리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면 발음을 좀 뭉개트립니다. 제가 발음 때문에 잠깐 할게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얘기한 게 있고 What are you doing?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뒤후자가 양천고에 나오는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되고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양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3년 살고 온 애인데요. 3년 살고 온 애인데 듣기가 8개 중에 3개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좀 화가 나서 그 목공학 카페에도 좀 남겼어요. 왜 남겼냐면 이거는 나서야 되니까. 변별을 하려면 제대로 탭스를 틀든 CNN을 틀든 그렇게 하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변별이에요. 정말. 그거 맞으면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 약간 로또 탄 거예요. 나 끝났어. 듣기 다 맞았어. 그리고 독해 우르르 틀리죠. 요게 지금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지문 길이가 보통 원문 같은 거에 갖고 와서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점수를 60에서 70점 만들려고 나머지 문제는 변별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외부 지문과 이 듣기 방금 말했던 알랄랄라가 다 변별이 됩니다. 그래서 양천구 1학년 학생한테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듣기가 정확히 변별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바로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뭐 내신 대비하는 뭐 자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저는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절 믿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시키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뭐 진명여고 뭐 어디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묵동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4, 5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 시작된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물어보잖아요. 수능이 어렵습니까? 내신이 어렵습니까? 하면 저는 이 근처는 단연코 내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남길게요. 듣기 뭐 빠르다, 발음을 뭉갠다 이런 거고요. 출처 분석이 있는데 사진 한번 찍으실 학부모님은 찍으시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요. 양천건 나오는 학교고 요 네 문제에서 변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암기를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뭐가 안 되면 기본 실력이 안 되면요. 거기다가 듣기의 운도 따라야 되고요. 자, 한 거고요. 유형 분석인데 뭐 요건 좀 넘길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출처를 제가 한 거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식의 고등부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술형 5번의 외부 지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얘기가 나왔고요. 빈칸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영어로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한글로 들어갈 단어는 뭐였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자,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커뮤니즘이거든요, 정답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선 배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많이 틀렸죠.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맞춤형 수업 방식이 뭐냐면 학교별로 다르게 지금 내신 대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괄된 거 먹히지 않기 때문에. 양천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더텅 듣기 모의고사가 지금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르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올 때마다 테스트, 올 때마다 딕세이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국 테스트, 해석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장독해 하고 있는데 저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어서, 제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듣고 온 거를 가지고 애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판별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영플루트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검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이CNC 1타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입시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 선택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이CNC에서 입시전략연구소장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이강학원, 대치명인학원에서 입시 파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부터 우리의 입시가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번에서 나오는 좀 불쾌한 얘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학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0월 14일 날, 10월 14일 날, 이제 고등학교, 목동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요, 2019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하여튼 뭐 이상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입을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시를 40% 이상 확대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줘서 특히 목동 지역에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 뉴스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될 집안들도 상당히 기뻐했다. 그 말이 뭐냐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인데 수능으로 가는 줄 알고 상당히 좋아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수학이 어렵다는 목동고랑 강서고랑 양정고에서도 1.2등급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정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수시로 수능 최저를 매우 잘 맞춰서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시로 가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내신이 매우 강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능적인 부분이 강하게 끌어주기 때문에 수시에서 더 쉽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이 16개 대학은 반드시 40% 이상 정시를 늘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부 입장에서 읽어드리면 니네 16개 대학은 불공정한 학종과 논술로 너무 많이 뽑고 있다. 불공정한 학종으로 45% 이상을 뽑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뽑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동이라든지 대치동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논술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정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내신적 입장에서 내신을 상당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다. 꼼꼼한 아이다. 이제 그런 쪽의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를 역선택을 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밑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역균형 선발을 저 직윤은 그냥 우리 보통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서울대 직윤 있죠. 각 고등학교에서 2명 추천받아서 이제 가는 서울대 직윤. 그 서울대 직윤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다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서울대 직윤, 저 2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키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멀어지는 거를 이제, 오늘 또 발견했고 내일 또 발견할 겁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이 수도권 대학들, 그러니까 가천대라든지 인천대, 인하대까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목동고라든지 뭐 강서고에서는 내신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지원해봐야 떨어지는 곳인데 성균관대 있죠. 근데 성균관대는 경인고, 919, 구현고에서 10년 동안 아무리 학종을 넣어도 쳐다도 안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균관대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균관대 종합전형으로 최소 10명 내외가 10년 동안 계속 냈는데 한 명도 안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균관대는 빡센 고등학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 나왔던 뭐 상산고라든지 외대부고 30명, 40명씩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한 3, 40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균관대는 그냥 통과될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 요 목동 지역에서는 탈락률이 왜 높았냐? 학생부가 민망합니다. 한가람고를 제외하고는 학생부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2개, 예전에 이제 2개였고 지금 1개로 됐지만 그 자사고의 학생부를 보면 상당히 서로 이제 민망합니다. 너 자사고 맞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부를 보면 질적 측면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고적 입장에서 내신을 잘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은 요 지역균형 선발, 요 학교장 추천 전형 뭘로 뽑아야 되냐면 교과로만 뽑아야 됩니다. 얼굴도 안 보고 성격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신 성적 하나만으로 뽑아야 되니까 연세대도 이걸로 뽑아야 되고 고려대도 이걸로 뽑아야 되고. 그런데 정시적인 측면, 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게 정시고 수시에서 내신 점수만으로 뽑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적 입장으로 잘 관리하는 아이는 요 소식을 기뻐하셔야 되고, 수능적 입장을 기뻐하는 학생들은 현재 강서구를 갈 예정인 학생과 목동구를 갈 예정인 학생, 양정구를 갈 예정인 학생은 이 소식에 지금 기뻐하시면 안 돼요. 이 소식은 누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냐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가져가는 혜택입니다. 재학생은 저 혜택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이 높기 때문에 수시 때 낮춰서 쓰지 않습니다. 예, 저는 낮추라고 그러고 그들은 짜증내고 높이죠. 그리고 다 떨어지죠. 그래서 재수해서 정시로 가는 거죠. 어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봤거든요. 예, 정말 많이 붙여본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양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시 수능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2024학번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입시는 언제 발표해 주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 날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 날 우리 아이들 대학별 입시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24학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치를 안다고 해서 저 대학에서 절대 뽑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표가 나오면 자꾸 흥분하시는데 흥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대학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정시, 수능으로 40% 뽑는다. 이렇게 그냥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교과 전형 있죠. 서울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이 10% 내외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고려대가 20%까지 뽑다가 15%로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가 13% 뽑다가 17.6%로 가장 많이 뽑는다. 교과 전형을. 네.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빡센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이 약간 떨어진 아이들이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죠.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수시에서는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수시에서는. 그 다음에 목동 대치동 쪽에서 합격생이 좀 많았던 논술 전형은 다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출발은 이쪽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쪽부터 출발을 하고 너무 이쪽이 이제 망가졌을 경우에는 논술과 정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이 가장 경쟁률이 낮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낮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전형.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애들이 합격할 확률이 제일 좋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강서구 목동을 가서는 저 내신 따기가 힘드니까 학종으로 돌리는 거고, 학종으로 돌렸어도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그때는 이제 논술로 하는 거죠. 수시 6개 쓰는데 6개 논술, 6논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논술은 어떤 전형이냐면 경쟁률이 가장 높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전형입니다. 왜냐? 인원을 가장 적게 뽑죠. 그런데 아이들의 눈은 높은 대학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쓰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전형은, 논술 전형은 누구를 위한 전형이냐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논술 학원과 요 대학들을 배불리는 전형입니다. 물론 이걸로 합격자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그런데 요새는 이 합격하는 인원이 좀 줄고 있죠. 워낙 많이 줄여놨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재수생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적인 강세가 매우 센 학생들은 그냥 요걸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죠.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희대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럼 수시를 중앙대 이상으로만 쓰면 돼요. 그 학생은. 우리 아이가 정시 모의고사가 경희대 정도가 나오면 중앙대 위로 수시를 쓰면 되는데 금옥여고라든지 관악고라든지 뭐 좀 바뀌곤 있지만 내신적인 부분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어떻냐면 내신은 고려대, 서강대를 갈 수 있는 내신이 나오는데 수능은 충남대가 안 나오는 성적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시면 우리 아이 모의고사 등급은 2등급이나 3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듣냐 하면
예,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다 이렇게 들어요. 그건 절대 2등급이 아닙니다. 3등급 또는 4등급이에요. 근데 내신은 1.3, 1.4가 나와요. 여길 써야 돼요. 수시에서는. 근데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절대로 아이랑 수능 최저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부르세요. 절대 수능 최저가 아닙니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고 등급이에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성적을 저 같은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그냥 재학생들끼리 본 시험입니다. 예, 고3 아이들 됐을 때 보는 시험, 3월달 시험도 믿지 마시고요. 오로지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성적표만 보세요. 근데 그걸 가장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가장 안 좋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평소에 1등급 내지 2등급이 나왔다. 그런데 6월달 모의고사는 4등급이 나와요. 예, 매우 정확한 수치입니다. 왜냐? 그동안 그 시험 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재수생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들과 경쟁해서 나온 성적으로 정시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평소에는 1등급, 2등급이었다. 이 성적이 가장 안 좋다. 예,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적만 믿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별 특성은 경쟁률이 가장 낮고 합격률이 가장 높고 경쟁률이 가장 높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외고 쪽을 가겠다. 그러면 이쪽을 좀 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덕이든 자사고를 갔을 때 내신이 버티면 위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위쪽 대학을. 근데 거기 가서 5.2등급이 나오니까 여기가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매우 힘듭니다. 5.2등급, 5.4등급에서는 아무래도 이쪽 라인을 쓰기가 매우 불편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든 대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서울대만 종합 전형으로 뽑고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으로 뽑고요. 부모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추천 인원. 물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좀 바뀔 수 있겠죠. 서울대는 뭐 이 제도가 생겨났을 때부터 2명. 예전에는 문과 1명, 이과 1명을 줬는데 지금은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계 애들이 더 잘 붙을 것 같으면 이과 애들 2명을 줘요. 네. 물론 명도계고에서는 문과 2명이죠. 네, 당연히. 그리고 서강대가 20명, 연세대가 10명. 그리고 고3만 추천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들은 재학생만 받습니다. 고려대가 원래 졸업생도 받았다가 이제 재학생만 추천을 받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재학생,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은 재수생까지만 추천을 준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졸업 예정자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덕성여대 구수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상명대 구수생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요. 혹시 젊으신 엄마들은 내 내신이 살아있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써서 여기 보시면 덕성여대 최저가 없어요. 수능 안 쳐도 됩니다. 네, 애는 떨어뜨리고 나는 붙고 네, 이런 현상을 한번 아이한테 보여주십시오. 네, 얼마나 내신이 무서운 건지 그때 알게 되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쪽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게 2등급 3개였는데 3합 7로 바뀌었습니다. 2등급 3개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죠. 서울대 직윤. 최저가 좀 약하죠. 진짜 그 입장에서는 최저예요. 사람이면 나와야 되는 등급, 이 소리입니다. 3합 7등급. 연세대가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가 최저가 없고, 건국대, 동국대가 최저가 없고, 광운대가 최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센 대학이 3합 6이고, 약한 대학이 뭐 2합 5, 2합 6 정도.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2합 7등급 정도가 수능 최저거든요. 근데 2합 7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애들도 꽤 있다는 거죠. 물론 내년에 이제 고1 모의고사를 보면 뭐 2합 2가 나오는 애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수능은 안 되는데 내신형 인재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최고로 높게 쓰는 대학이 어디죠? 연세대겠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까지 쓰고
내신이 너무 높으면 건대랑 동대를 쳐다보지 않죠. 그들은. 내가 가면 안 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이제 수능이 좀 세게 나오는 아이들은, 예,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 여기 앞쪽에 이제 자리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애들은 앞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엄마들은 자꾸 뒤에 앉아요. 보니까 제가. 예. 막 앞에 앉으라고 막 난리를 치시면서.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뒷면에 있는 대학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예, 물론 이 대학들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 정도만 그냥 뽑아주면 가줄 수는 있다. 여기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왜 없냐? 지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하고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학생들 입장에서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화여대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쓰고 위쪽으로 써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자꾸 안 써요. 여대 싫다. 그러니까 내신이 1.5등급 내외인 아이들은 여대라고 부르고요. 내신이 2.5등급 아이들은 이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성적이 높은 애들은 여대라고 부르고 성적이 처지는 애들은, 예, 이대라고 부르죠. 예, 공학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능 보는 체제가 좀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독서, 문화, 화작, 언어 요거를 다 같이 시험을 보고 저기서 성적표가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독서, 문학은 전 수험생이 같이 보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이 나뉩니다. 그럼 지금도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점수가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들으셨죠? 화작 선택한 아이들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학이 문제입니다. 수학이. 예전엔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이 따로 시험을 쳐서 따로 성적표가 나왔어요. 가형 이과 성적표, 나형 문과 성적표가 따로 나왔는데, 지금은 수원 수투를 문과생 수험생, 이과생 수험생이 같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애들이 보통 많이 선택은 확통, 미적, 기하. 이게, 그러면 이 시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A 집단, 확통 집단, 미적 집단, 기하 집단 중에 공통인 수원 수투를 누가 더 잘 보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과생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 볼 거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수원 수투를 더 잘 보기 때문에 점수가 똑같은 100점을 받아도 이렇게 100점 받는 애와 이렇게 100점 받는 애가 대학에 집어넣는 점수가 서로 3점 내지 4점이 얘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원점수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채점한 점수, 로데이터는 100점이 나왔는데 대학에 제출하는 표준 점수라는 그 점수는 144점이 나오고 147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다 맞아도 얘네들보다 3점이 밑으로 나오는 거죠. 이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과 작문 쪽에서 다 맞은 애는 143점이 나오는데 언어와 매체 쪽에서 다 맞은 애는 145점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슨 선택을 하는 게 좋냐를 많이 물어봤다가 지금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대 가고 싶으면 언어와 매체 선택하고 그냥 미적분 선택하는 게 일반화된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냐? 문과생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문과생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네, 상당히, 그리고 사탐이랑 과탐도,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서 계열 구분 없이 사회문화 하나 보고, 물리학 2 보고,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절대 서울대, 연고대, 이과를 못 들어가요. 과탐 2개 봐야 됩니다. 과탐을 2개를 꼭 봐야만 이과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3, 중2, 중1한테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지만 가끔 와서 물어보면 제가 귀찮게 물어보죠. 너 문과 쪽이야? 이과 쪽이야? 이러면 아주 깜찍하게 얘기해요. 문이과 통합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계열이 다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회 2개 보고 대학은 절대 그 아이를 의대에서 뽑지 않습니다. 대학은 철저하게 문이과를 구분해서 뽑고 있어요. 그냥 시험만 통합이 된 거예요. 시험만.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 미적, 그다음에 과탐 2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점수 구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문과 아이들은 자동으로 점수가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열 선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 선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이과 시험 봐야 돼, 문과 시험 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죠, 요새? 미쳤어. 그냥 이과 시험 봐. 이렇게 보통 다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면 문과 점수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의 결과 22학년도가 이 문이과 통합시험으로 본 선택 과목별로 본 그 이제 첫 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시 모집 인원 확대로 잘 모르는 언론사에서는 뽑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쟁률은 상승합니다. 왜냐? 더 뽑으니까 더 많이 지원하면 자기도 붙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상향 지원이 다수 발생했고요. 이게 화두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교차 지원. 네. 그래서 인문계열 지원 장벽이 원래도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왜 지원을 안 했냐 하면 문과 시험지와 이과 시험지가 따로따로 나오니까 이과 애들 점수가 더 낮거든요. 따로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하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문과랑 같이 보니까 이제 문과 쪽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죠.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한마디로 탐욕적입니다. 매우 탐욕스러워요. 대학을 낮춰라. 네가 낮춰라 그래요, 저한테. 네 자식이나 낮추라고. 내 자식은 높여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중상위권 이과를 갈 수 있는 아이가 상위권 문과대학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붙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작년에 컨설팅 할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생명의 지구과학의 미적분 봤죠? 예, 태생이 이과입니다. 태생이. 근데 300점, 그러니까 요거 점수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요 과탐 100분위의 평균을 더하면 되거든요. 예, 2개 84 더하기 97 나누기 2 더하기 95 더하기 91 하면 300점 만점에 276.5점이 나오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요. 이 건대 중상위권을 딱 합격하는 점수예요. 건국대학교 중상위권. 그런데 오자마자 문과로 어디까지 높일 수 있냐. 예, 고려대 성균관대 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점수는 뚫기가 좀 힘드니까 제가 한양대 문과 하위권이랑 다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일반 대학이 중앙대거든요. 중앙대 제일 높은 문과 경영학과 여기를 쓰고 또 이런 학생들이 또 이과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문과로 2개를 높이고 하나는 이과를 쓰고 싶다 그래요. 예, 문과로 쓸 거면 다 문과로 쓰고 예, 이과로 쓸 거면 다 이과로 써야 되는데 예, 2개 더하기 하나 구조로 가겠다. 그러면 남자애들 피해라. 이화여대 통합선발 자연계 써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 한양대 최초 합격, 이화여대 최초 합격, 중앙대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생각엔 한양대 여기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한양대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재종반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최초 합격생은 전원 이과였습니다. 한양대 문과 제일 높은 경영학과는 최초 합격생이 문과생이 없었단 소리예요. 물론 이제 추가 합격되면서 들어오긴 했겠죠. 근데 지금 대학별로 이런 문과의 자연계 아이들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발표를 안 해주는데 경희대가 발표를 해줬어요. 경희대가 예, 프랑스어학과 여기에 미적분 기하본 애가 46.7%가 앉아있어요. 예, 미적분 풀고 지금 봉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리 2 배우고 봉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여기입니다. 건축학과 일부러 문과 애들을 뽑는 거죠.
건축학과 일부러 문과 애들 뽑는데, 예, 일부러, 예, 81.9%인가요? 예, 뭐, 9%, 10%라고 하면 90% 이과 애들이 앉아요. 그럼 건축학과 5년제 자연은 없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이과가 쓰고, 저 인문도 이과가 쓰고. 예, 그 다음에 제일 높다고 여겨지는 한의학과 인문. 13명,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애들을 일부러 정시에서 뽑으려고 13명을 해놨는데, 15%밖에 못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몇 명인지 다 계산했어요. 예, 프랑스어학과 15명 중에 정시로 15명 들어가야 되는데 7명 이과 애들이 앉아 있고요. 자, 한의학과 인문에 13명 중에 11명이 이과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문과생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 하면, 네, 저희 아들이 문과예요. 이 시험 제도를 너무 세게 욕하면 안 돼요. 이 시험 제도를 만든 사람은 아마 자연계 이과생 아빠 놈일 거예요. 지 자식이 문과면 이렇게 안 만들죠. 자기 자식 떨어뜨리는 제도거든요. 문과생을 떨어뜨리는. 이과생이 다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썼어요. 건축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에는 수학은 확통만 뽑겠다. 자연계는 미적 봐서 들어와라. 예, 그 다음에 탐구는 사탐만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 그런 그 변동을 안 시켜놨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선행으로 이제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온 인문계 학생들이라고 써놨지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온 저희 아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런 애들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소신 지원을 하든지 재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집도 있어요. 절대 우리 집에 재수생을 드릴 수 없다. 그런 학생들은 수시 지원할 때 과도하게 상향 지원하면 안 돼요. 이제. 정시에서 답이 없거든요. 신중한 지원이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약대가 생기면서 이제 아주 이제 상위권 애들이 좀 분산이 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지원 패턴을 보이냐면, 가구는 연고대 일반 학과를 적정 지원해요. 약대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이 나오면 연고대는 그냥 거의 최초 합격이에요. 연고대 의학 계열을 쓰지 않는 한 기계공학, 전자전기가 잘 붙습니다. 그리고 나군, 다군을 약대에다가 소신 지원해요. 그러면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 성적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193 더하기 나누기 2 더하기 95 더하기 98 하니까 300점 만점에 289.5점.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근데 이 점수는 의대를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가군을, 예, 고대 기계공학부. 연대 여기 썼어도 충분히 붙었을 텐데 자기는 고려대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냥 확실하게 붙는 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 이렇게 차의과대, 한양대리카 약대를 쓰고 싶었는데 쓰면 떨어질 것 같아서 원광대학대, 우석대학대, 영남대학대 중에 골라라. 그렇게 이 목동권에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목동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애들은 다 지방대, 약대, 뭐 의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거리로 선택해요. 집에서 빨리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 SRT로 계산하니까 원광대가 제일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광대 약대 쓰고 매우 과학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다구는 또 골 때리게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제주대 약대를 썼어요. 네. 이 집 컨설팅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는 애대로 얘기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얘기하고. 나중에 막 같이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대 약대는 예, 뭐 예비 번호도 거의 못 받았어요. 예, 제주대 약대 되게 높습니다. 다군이라는 게 가나군에 흩어져 있는 대학을 쓰고 다군에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습니다. 여기가 고려대 최초 합격 나오고 제주대 약대가 예비 83번이 나오고요. 예, 원광대 약대가 예비 1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광대가 이제 공식적인 추가 합격 발표는 5차 충원 합격까지 이제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해주는데 5차 충원 합격 때까지 안 됐어요. 다행히 얘 앞에 18명이 빠져나가서 5차 충원 합격하고 얘가 예비 1번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 받고 합격했습니다.
저 의도치 않게 원광대 약대의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엄마 따로, 애 따로 얘기하는 집을 만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한테는 절대 다른 애들 점수를 물어보지 마라. 네가 제일 낫다. 다 너보다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그냥 자세를 낮춰서 살아라. 예, 그냥 라이센스 나오면 조용히 가서 이제 약국 찾아라. 근데 원광대 약대는 절대로 이 점수를 발표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니까. 그래서 그냥 대학에서 발표할 때는 10명 뽑았으면 7등 정도의 성적을 발표해줘요. 5등 성적, 7등 성적.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가 그 5등, 7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7등 뒤에 있는 점수가 뭐냐? 요건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과는 수능체제 충족이 확실한 경우에는 소신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건데 자연계는 인기학과의 경우에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능을 더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계 성적은 많이 뛰고 인문계 성적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통합수능이 선사한 서로의 희비죠. 그 다음에 의대는 6개 쓰겠다고 고집하는 애들이 많은데 약대는 6약대를 쓰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성적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4개 의대랑 2개 약대 교과를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는 상위권 공대 3개 쓰고 지방대 약대를 뭐 3개 쓰고 이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약대 논술은 거의 묻지마 지원이에요. 이게 22학년도 성균관대 약대 논술 전형 경쟁률 숫자도 더럽습니다. 666이에요. 저 몇 명 뽑나면 5명 뽑아요. 뭐 지금 뭐 3,000명, 4,000명이 썼다는 소리입니다. 네. 수능 최저도 세죠. 수학, 과학, 합의 3회, 영어 2등 따로. 네. 그리고 이제 문과 쪽에서는 학종 인원을 좀 줄이고 문과 수능 최저가 비상인데 올해 명도계고 같은 경우는 뭐 입결이 잘 나왔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입결이 좋을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명도외고의 3학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잘 됐으니까 우리도 거의 100% 잘 된다.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도 되는데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수능 공부를 안 하면서 뽕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이과든 문과든 수능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때 이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이 되는 상당히 불쾌한 뉴스죠.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실을 옮겨 다니며 개판이 되겠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며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예전에랑 지금 바뀐 거는 지금 선배들은 우리 중학교 때도 단위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냐. 학점이랑 단위수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이제 전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금 털어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다른 건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 가서 매일 자도 고졸이 돼요. 대신 학교 가서 자야 됩니다. 집에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학교 가서 매일 자도 고졸이 되는데 이제는 출석에 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생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다 A학점 뭐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수가 돼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단위수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학점으로 바꾸고 현재 선배들은 204단위를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는데 요건 좋아지는 거예요. 192학점을 받으면 됩니다.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거다. 그래서 한 학기에 최소 28학점 이상 신청이 필수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6학기에 32학점. 그럼 딱 192학점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공부에 열이 올라서 200학점을 받고 졸업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딱 190, 근데 이 192학점에는 수강 신청한 과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체 있죠.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가는 건데
참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현재 중3, 중2는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용어만. 단위수라는 거를 학점이란 용어로만 바뀌어요. 그리고 평가 체제. 똑같이 1, 2, 3, 9등급까지 나오는 선배들처럼 이게 전면 적용은 현재 중1부터입니다. 그럼 왜 중1부터 전면 적용되는 거를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귀찮게 적용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1을 위해서 이들이 먼저 생활을 해주는 겁니다. 예, 중1 얘네들이 이제 얘네 때는 진짜 그 학점제로 되기 때문에 중2, 중3이 생활을 먼저 하고 평가 체제는 선배랑 똑같고 생활은 얘네들 걸 밑에 애들을 위해서 먼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1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라는 건 A, B, C, D, E로 평가한다는 소리고요. 요 상대평가로 하는 건 1, 2, 3, 4등급.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공통과목 9등급은 병기를 한다. 중1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2, 3등급도 나오고 A, B, C도 나오고. 지금 현재 성적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1, 2, 3등급도 나오고 A, B, C도 나오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중1을 위해서 미리 생활을 해주는 거다. 제가 이제 가로로 이제 별지를 나눠 드렸는데 집에 가셔갖고 예, 요 6페이지 체크해 주시고요. 뭐 제가 고교학점제에 무슨 도우미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열심히 설명해 드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예, 6페이지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6페이지. 이 말은 현재 22학번은 특성화고는 학점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특성화고는. 내년이 되면 우리 아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학점제고 24년이 되면 1학년, 2학년이 학점제고 3학년만 외롭게 단위수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별지 21페이지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 과목들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21페이지에 여기 공통과목이라고 된 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공통과목으로 돼 있는 게 1학년 때 배우는 거다. 그러면 통합과학까지는 1, 2, 3등급이라고 찍히고요. 과학탐구 실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과탐 실험은.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는 상대평가고요. 그래서 저 잘 봐야 돼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기술과정 정보. 여기는 1, 2, 3등급으로 나와요. 진로와 직업, 채용, 미술, 음악은 그냥 절대평가 A, B, C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저거예요. 엄마들이 상위권 대학 갈 건데 기술과정 정보 성적이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네. 최상위권 대학을 원하면 너무 내동댕이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국영수 과학까지 다 1등을 받고 기술과정을 7등급 받은 우수한 학생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스가 나죠. 전체 평균을 내면 약간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내동댕이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이제 2학년 때 확통이 들어가는 고등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확통이 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는 상대평가예요. 1, 2, 3등급으로 되고 여기에 수학 과제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기하, 심화 수학 요게 다 절대평가입니다. 미적분까지만 상대평가인데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 아이들한테 자꾸 들으라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문과 쪽의 학생들이 수학 성적 받기 힘드니까 이과인 니네가 확통을 상대평가로 해서 등급을 잘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통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연계 아이들은 수능 시험이 미적이랑 기하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확통을 학교에서 안 듣고 학교에서 내신 듣는 거는 미적분이랑 기하만 듣는 아이들이 많아요. 많은데 요즘 예전에 이거 처음 생겼을 때는 이과 애들한테 확통을 추천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평가니까 내신이 약간 밀려있는 학생들은 저 상대평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역할을 하라는 거고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괜히 상대평가에서 성적 안 나오면
괴로운 아이들은 하지 마세요. 성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괜히 확통을 못 봐갖고 내신을 깎아먹을 것 같으면 선택하지 마십시오. 물론 통계학과라든지 수학과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확통을 하는 게 좋아요. 확률과 통계를 수학과 통계학과 여기 갈라는 아이들은 하는 게 좋고, 다른 이과생들은 불리한 내신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면 선택을 하시고, 내 성적은 이미 잘 나와 있다, 괜히 기스 내고 싶지 않다, 그럼 빼십시오. 그냥 절대평가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문과 아이들은 죽을 살등 해야 돼요. 자연계 아이들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문과 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A, B, C, D, E까지만 나오는데 이제 I라는 incomplete, 미수라는 성적표가 찍히면 다음 학기나 다음 연도에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내에서도 이 I가 되도록 안 나오도록 이제 수업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A라는 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학교도 있고, A까지만 1등급이고 B에 2등급이 C에 3등급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잘하는 학교는 이런 거죠. A 등급을 받은 애들이 거의 다 1, 2, 3등급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럼 시험이 어려운 학교예요. 잘하는 학교. 좀 성적 따기가 쉬운 고등학교는 뭐 1등급이 A, 2등급이 B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따기 쉬운 학교다, 보시면 되고, 별지의 15페이지도 집에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제가 마무리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도 체크해 주시고, 24페이지의 위쪽의 표, 아래쪽의 표. 그거 다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갖고 한번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퍼센티지가 매우 높아요. 우리 생각보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때 집에 가서. 이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한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할 거니까 그 설문조사 할 때 그 당시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뭐 다 좋다. 이게 저희 아버님들 계시지만 남자들은 그걸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비군훈련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요. 이번 훈련 강도가 어땠냐? 나는 이제 안 오니까 열나 약했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죽어 나가야 된다. 다리 하나 부러져야 이게 예비군훈련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 그래서 막 동그라미 쳐요. 세게 하라고.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고 자기네가 고교학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다. 교사들,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도 찬성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해야지 그래요. 왜 찬성하냐? 교사들 찬성률이 높은 이유는 학급 담임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1반 담임, 2반 담임이 없어요, 이제. 그냥 국어 담임, 수학 담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다로운 학부모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 학교 와서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1반, 2반의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갈 때는 아마 이제 중첩 시행을 할 것 같아요. 반도 있고 교과 담임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저걸 할 것 같고, 그렇게 표시된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안 가도 편하게 보십시오. 이제 수시 정시에서 권장되는 과목을 발표를 해줬거든요. 저과를 가려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라. 지원 자격과는 무관한데 수시 정시에서 평가에 넣겠다. 감점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잠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자연계는 과탐 2를 꼭 해야 됐거든요. 이제 2를 안 해도 된다. 단, 의대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중에서 꼭 수능 시험을 봐라. 그러면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과는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와도 다 상관없다 이 소리고요. 사회과학대요.
자연과학대학에서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들어오려면 확통을 꼭 하고 들어오라는 소리예요. 왼쪽이 핵심 권장 과목, 필수 권장 과목,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과목, 이 소리입니다. 학과 이름이랑 필수 권장 과목이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당연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내신 때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내신 때. 내신 때는 해야 되고 수능 때는 다른 과목을 봐도 돼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갈 때 물리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아주 좋은 나라잖아요. 수능 때 생명지학을 보고 물리학과 수석 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 수능을 안 봐도 돼요. 근데 내신 때는 하라는 소리예요. 내신 때는. 근데 여기서 꼭 집에 가셔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투, 생투가 필수가 아니라 물리학투가 필수입니다. 이 과를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이 화생공은 물리가 80%인 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리 공부가 80%. 그다음에 미적기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과목이 이제 화생공이 화투 또는 생투. 그다음에 이제 여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수의대는 생투를 꼭 내신을 하고 들어오라는 소리고, 약학계열 약대는 화투, 생투. 의대는 원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치대는 권장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치대는 앞으로 경쟁률이 오를 개연성이 많을까요? 떨어질 개연성이 많을까요? 이게 지금 권장 과목이라는 게 제한 사항이거든요. 제한 사항이 없는 과들은 그동안의 경쟁률보다 살짝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옥측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료학과도 필수 권장 과목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무리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 중3 학부모님들의 최종적 질문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질문보다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질문인데, 요렇게 일반적 관점에서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마 아빠 웃기려고 만든 말이 아니에요. 태초의 진리입니다. 여학생들은 남자애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좋고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그러죠. 근데 남자애들이 뭐 피난처라고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의 남고는 이게 피난처로 역할을 잘 못하죠. 남자애들 모인 강서구에 갔더니 더 센 애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고적 관점도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사고적 관점도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사고 쪽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요걸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남녀 공통, 어려운 시험에 강한 거. 시험을 우수한 애들이 모였으니까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약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수학과학 성적이, 이 수학과학 잘하는 남자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를 좀 잘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 애들 더럽게 부지런해요. 쫓아가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산고는 수시로 많이 서울대를 가는 학교일까요? 정시로 서울대를 많이 가는 학교일까요? 뭐 서울대만 얘기하면 정시입니다. 정시파. 그럼 정시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거기 가서 수시를 하면 돼요. 그쪽 가는 남학생들은 아주 푸근합니다. 어차피 정시야. 내신 뭐 0.5 올라간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 그거를 역이용하면 더 좋아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이 전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인원수를 좀 보여드리면, 물론 이제 북일고랑 김천고가 이제 남자 전국 단위 자사고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학인데 1학년 남학생 여학생 숫자, 2학년 3학년 남학생 여학생 숫자. 여기 이제 외대부고랑 인천 하늘고를 일반적인 공학 고등학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외대 부속 여성화 고등학교, 인천 하늘 여성화 고등학교예요. 여기는 자, 명덕 외고를 남녀 평균의 공학이라고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 모르고 계신데 명덕 여자 외고 고등학교예요, 여기는.
여자애들이, 예, 3배, 4배 많습니다. 예, 명덕 외국어 남녀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명덕 외국어 여자 고등학교예요. 예. 그래서 남자애들이 정말 외국어적 측면에서 강하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또 부지런하다 그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측면으로 여학생이 좀 많은 곳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쪽이죠. 일반고에서는 이제 여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남고, 여고, 공학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죠. 신도시들은 이제 남고, 여고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정 한가람이 자사고로 했다가 이제 한가람고 1학년부터 일반고로 바뀌었는데도 인원이 많이 지원 안 했어요. 그동안의 어떤 그 내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포구의 숙문고등학교도 일반고로 바꿨거든요. 많이 지원할 줄 알았더니 비슷해요. 한가람고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수학적, 영어적, 난이도적 측면은 제가 이제 다음번 설명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학생부가 제일 좋은 것은 한가람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덕외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민망하다. 그나마 좀 학생부가 좀 나올 수 있는 곳이 신목고입니다. 학생부적 상황이. 예, 나머지 곳은 그냥 정시파 고등학교인 거를 그냥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학을 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배강고 같은 경우는 이제 3, 4년 전에는 수학시험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난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서고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쉽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남녀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제일 적어요. 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확실한 전교 1등, 전교 2등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여기 이용을 하시고, 전교 1등을 할 거다라고 가서 전교 20등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의 차질이 일어나면서, 이제 남편과 싸우다가 이제 애랑 싸우게 돼요. 네, 남편이 이제 말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목고. 신목고를 가고자 하는 남학생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신목고랑 어느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3가지가 구비돼야 됩니다. 신목고 가고자 하는 남자아이. 아까 말씀드린 요 여학생들보다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 수행평가 때 부지런한 정도가 서로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 신목고에 가고자 하는 남학생. 가장 구비되어 있어야 될 3번째 조건. 못생겨야 됩니다. 정말 여기 잘 들으시죠. 사랑이 꽃피는 학교예요. 연애 성공률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잘생긴 남자애들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너무 잘생겼다. 절대 보내시면 안 되는 1번 학교예요. 근데 어디 내놔도 안 데려간다. 무조건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예. 수학과학 잘하고 부지런한데 못생겼다. 신목고입니다. 예. 근데 신서고 입장은 좀 인원이 적다. 예. 신목고는 인원이 공학에서는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목동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고랑 진명여고가 사람이 가장 많은 여고인데, 목동고는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고, 문과적 성향의 학생들은 진명여고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위용편지 쓰다가 헛소리 해갖고 이제 걸렸죠. 네. 그리고 이제 한가람 같은 경우는 학생부는 좋은데 170명, 180명이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학생부는 날아가는데 내신은 이제 처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단점들이 우리 아이한테 타격을 줄 것 같으면 피하시고, 네, 그런 걸 역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거죠. 우리 아이는 내신 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수능이 좀 안 좋게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종합전형을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가서,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 가서 내신이 탑을 찍으면 최상위권 원하는 대학을 잘 갈 수가 있겠죠. 여기를 선택하면 우선 내신부터 출발하시면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능에서 로스가 있으면 작살이 납니다. 예. 내신은 1점이 1.0인데 수능 최저라는 부분이 진짜 너무 낮게 나오면, 예,
한양대까지 또는 연세대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내신 관리적 꼼꼼함이 좀 부족하다. 정시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학이 어디냐면요. 고려대예요. 고려대. 그럼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 절대로 자부심만 갖고 살면 안 돼요. 내신이 버텨야 됩니다. 이 학교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내신이 버티면 고려대를 수시로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내신이 탑인데 수능이 안 나오면 그동안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예, 이쪽에서는 수능 좀 잘 나오지만 내신이 좀 버티면 세게 수시에서도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중3 학부모님들은 자꾸 대박이 날 학교를 찾으시거든요. 대박이 날 학교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아요. 그때 그 오빠 있잖아요. 예, 이놈 만나도 후회, 저놈 만나도 후회거든요. 그러니까 A 고등학교 만나도 후회, B 고등학교 만나도 후회예요. 그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후회를 덜할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택했을 때 생각보다 내신이 좀 안 나온다, 생각보다 수능이 좀 안 나온다. 그랬을 때 후회를 덜할 학교가 어디냐.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후회를 덜할 학교. 그 다음에 선배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양전고를 찬양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양전고를 저주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아이 성향이랑 우리의 성향이랑 비슷하면 잘 들으세요. 근데 성향이 다르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주하는 학부모의 얘기가 더 쏙쏙 들어와요. 미쳤어? 친엄마 맞아? 막 이러면서 예. 개모야? 막 이러면서 거길 왜 보내?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때 그 아이 성향이랑 우리 아이 성향이랑 비슷한지 반대인지를 머리에 넣고 들으셔야 돼요. 저주하는 학부모 얘기가 더 잘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얘기하실 때 되게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 진짜 지구가 폭발할 것처럼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CNC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고등학교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들 수업할 때 애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쉬워 그래요. 요것만 풀면 다 풀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수업한다고요. 아까 잭쌤도 그렇고 주연호 선생님도 그렇게 수업합니다. 어렵다고 엄마들한테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애들한테는 너 못 풀어. 다 틀려.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여기다 우리 애들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후회를 어느 쪽으로 덜 할지 그걸 선택하시고 여기다 넣으실 때는 우리 아이의 능력치를 낮춰서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능력치를 이빨에 올려서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능력치를 낮춰서 여기 갔을 때 후회가 덜 할지 저기 갔을 때 후회가 덜 할지 예, 이렇게 하시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애들은 이미 선택이 끝났어요. 그 여자에 따라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자꾸 엄마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랑 신 먹고 가기로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아빠가 자꾸 먹던 거 가라고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 선택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관계가 나빠질 정도로 싸우지 마세요. 예,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예, 수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모른다. 예,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예,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